이제 이가 빠졌는데 내가 임플란트를 하기는 너무 싫고 너무 무섭다. 왠지 수술이니까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진료하는 과정이 무섭거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임플란트는 너무 싫고, 그럼 임플란트의 제일 강력한 라이벌, 제일 좋은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브릿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릿지가 뭔지, 그리고 브릿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다리라는 뜻이죠. 다리는 가운데 물이나 도로가 지나갈 때 그 양 끝에 있는 육지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물이죠. 치과에서 쓰는 브릿지는 모양새는 다리와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다리라고 알고 있는 브릿지는 양 끝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게 목표라면은, 우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브릿지는 이 양쪽에 있는 치아들을 연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곳에 가짜 치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치아들을 기둥 삼아서 그 기둥에다가 가짜 치아를 껴넣는 거죠. 이 전체의 틀을 브릿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브릿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브릿지의 장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료 기간, 전체 치료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거겠죠. 임플란트는 뭐 이래저래 원데이 임플란트다 뭐다 이렇게 하루 만에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도 많이 많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료예요. 뼈 상태에 따라서 정말 뼈가 안 좋고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한다면 1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게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하지만 브릿지는 다르죠. 브릿지는 그냥 오셔서 치아를 깎고 본을 뜨고 그 보철물이 만들어지면 다음번에 끼우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뭐랄까, 치과의 시스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정도면 끝나는 치료고, 정말 빨리 걸으면 하루 이틀에도 끝날 수 있는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빨리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상황, 뭐가 있을까요? 군대를 가신다거나 외국을 가신다거나 결혼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조금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뭐가 됐건 수술은 아니다, 침습적이지 않다라는 게 브릿지의 두 번째 장점이 됩니다. 임플란트도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비절개 임플란트나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해요. 하지만 아무리 무절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뼈를 뚫고 거기다가 임플란트 기둥을 껴 넣어야 되겠죠.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치료입니다. 근데 브릿지는 피가 전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강점을 가질까요? 내가 몸이 좀 약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수술을 하기에 힘든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와 비교해봤을 때 브릿지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임플란트에 비해서 브릿지의 단점은 아무래도 멀쩡하던 양옆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 치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옆 치아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아를 깎다 보면은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신경치료가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치아를 깎았을 때 안 깎은 상태보다는 좀 더 덜 튼튼해질 테니 가능하면 깎지 않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은 치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깎여져 나간 치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중간에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양 옆에 있는 치아들을 깎아서 브릿지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치아는 중간에 가짜 머리를 포함해서 총 3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기둥은 2개밖에 없죠. 2개의 기둥으로, 2개의 뿌리로 3개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기둥들이 계속 무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임플란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비어있는 자리에 기둥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셋이서 하던 일을 똑같이 기둥 3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브릿지를 하셨을 경우에는 브릿지의 양쪽 기둥에 해당하는 치아들이 항상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무래도 수명이 조금 더 짧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에 비해서 브릿지가 가지는 단점 세 번째입니다. 이 브릿지는 아무래도 운명 공동체예요. 그냥 기둥은 2개인데 기둥 중에 하나만 탈이 났을 때, 그러면 그 하나만 치료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닌 거죠. 보철물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치아 중에 앞치아가 어느 날 탈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앞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전체 보철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임플란트를 하셨다면은 그 탈이 난 임플란트만 다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의 보철물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아무래도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나의 치아가 빠졌을 때 그 하나의 치아를 회복할 때는 이제 임플란트가 비용이 워낙 저렴해지다 보니까 브릿지가 임플란트보다 더 비용이 높습니다.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릿지가 임플란트보다 못한 경우 다섯 번째, 빠진 자리가, 치아가 빠진 자리가 너무 광범위할 경우에는 브릿지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치아 기둥 2개 가지고 치아 머리 7개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는 흑마술사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정말 경우에 따라서 임플란트도 절대 못할 건강 상태이시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치아가 많이 빠졌다면 이 브릿지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많이 빠졌을 때는 틀니나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브릿지랑 임플란트랑 뭐가 더 좋은 치료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해요. 임플란트가 더 기본적으로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브릿지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방문하신 치과에서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